민주당이 올해 국감기간에 언론중재위에다가 19차례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또 최민희 의원이에요. 이분 참 바쁘시네. 최민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기자 출신이거든요. 근데 기자 출신이 이렇게 후배 기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 상도리에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네. 최민희 위원장은 결혼식 관련한 보도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중위에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언급했던 건 뭐예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일단 걸고 보자. 일단 걸고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 얘기도 잠깐 좀 해볼게요. 자, 민주당이 올해 국감 기간에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보도들을 한 언론들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다가 19차례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이게 기사가 난 거죠, 기사를. 보통 이게 본인들 언론 잘못 나면 언론중재위에다 걸기는 걸어요. 그런데 야, 이거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언중위에 조정 신청을 낸 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또 최민희 의원이네. 이분 참 바쁘시네. 그러니까 양자 역학도 공부하시고. 양자 역학해야지, 딸 혼사 치러야지, 또 이거 축의금 정리해서 또 뭐 해야지, 또 정리해가지고 또 돈 많이 보낸 사람도 돌려보내줘야지, 또 해명해야지, 상대성 이론 공부해야지, 또 뭐 의학 생리학인가? 수수파떡도 좀 해야지. 네. 뭐 이거 굉장히 많네. 뭐 T 세포 얘기도 하고 뭐 암세포 얘기하고 노무현 정신도 얘기하느라 바쁘실 텐데. 그러니까 딱 17일, 18일 정도에 민주당이 8차례 조동 신청을 냈는데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6건. 오, 그렇지. 이분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4건. 약하다. 야, 그다음에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1건이네요.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분들이 다 했네. 예, 다 했는데 의외로 그 최민희의 활약상에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 위원장께서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해서 뒤에 있어서 힘이 붙인 상태다. 그래서 최민희가 다 모든 장면을 가져가는 씬스틸러 역할을 했는데 이게 보면 저도 이제 한때 기자였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저 매일 갔어요 거의. 아 진짜 아주 날카로운 보도를 하다 보면 좀 후배들 거 방어해주러도 많이 갔죠. 데스크 할 때 후배들 방어하러.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론 보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정 보도인데 반론 보도는요 요구하면 다 해줍니다. 이거는 뭐 영업상 비밀인데 기자 괴롭히려면 반론 보도하면 계속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의견에 대해서 저 상대 쪽에서 언론에서 기자가 이거 반영을 잘 안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상에서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송이라면 방송에서 할 수도 있는데 방송은 잘 안 해주죠. 그렇지만 온라인 상에서 해주는 것들은 지면에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반론 보도는 해줍니다. 근데 그렇죠. 정정 보도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이제 기자들을 입틀막하고 언론에 대해서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사실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류병수 부장님처럼 좋은 분들이야. 후배들이 부장 되니까. 언제 될지 몰라요. 진짜 빠르게 돼야지. 네. 그런데 왔나 보다. 왔나 보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앉기 전에 제가 이 언론중재위원회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항상 고참이랑 가거든요. 그래서 고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너가 열심히 취재했으니까 이런 거 괜찮아 하면 부담 없이 싸울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부장들은 이거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자들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 위축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최민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일지 출신의 기자 출신이거든요. 근데 기자 출신이 이렇게 후배 기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 이거 보면 참 상도리에 어긋난다.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전장현? 서울역에서 시위하더라고요. 맞아.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무정차 통과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고생했습니다. 한 30분 전에 통과하고 왔어요. 자, 송영훈 변호사가 참 어려움을 뚫고 도착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거 완샷 해야 되는 거 아세요? 뜨거워요. 자.
자,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자 6건, 추미애 위원장이 4건, 법사위원인 김용민 간사가 1건입니다. 언중위에 제소를 했네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중위에 제소를 1건도 안 했습니다. 1건도 안 했고. 언론을 대하는 방식이죠. 언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네. 바로. 자, 그래서 근데 최민희 위원장은 딸 결혼식 관련한 보도로 3건을 언중위에 제소를 했고요. 신청 이유는 가방 위원장인 제가 양자역학 등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건. 신청인이 유튜브를 보고서야 딸의 결혼식 날짜를 알게 됐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언론위에, 자 언중위에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통해서? 본인이 유튜브 언급했던 건 뭐예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걸고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밝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네, 그렇게 저도 들었는데. 이게 양자역학 얘기도 본인이 꺼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지나면- 밤새도록 외웠다고, 밤새도록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네, 사실 분명히 최민희 얘기했는데. 위원장은 이것도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잖아요. 그 본인이 하셨던 말이니까. 그러니까 뇌구조가 이상하다 보니까 아니 사실적시 같은데 이거. 근데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졌다는 거 보면 하긴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같은 MBC하고 같은 동년대도 불구하고 MBC 동료 보도본부장을 나가. 그리고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 이걸 취재하는 기자들은 추방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리고는 KBS 워싱턴 특파원하고 막 문자로 다다다닥 주고받으면서 MBC MBC 워싱턴 특파원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까고. 딱 그거 되게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원래 사과는 당사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에서 그 MBC 보도본부장 건 자기 딴에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사과했습니까?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장님께 사과드립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한테 사과를 해야지 그 반 담임 선생님께 사과드립니다 하면 그게 사과인가요? 이사장한테 했어. 이사장한테. 학교 이사장한테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께서 특히 민주당 의원들한테 미안하다는 표현도 썼었어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참. 난 뭐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뭐 상관은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깨알같이 특히 개딸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랬고 싶은 말 아니었을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그 최민희 위원장과 MBC 보도본부장 간의 사건에서는 MBC도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김 대변인께서는 방송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조금 하시기 어려운 말씀 같아서 아니 저 막 하는데 제가 하세요. 총대를 메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법사위 국감 등등에서 여권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렌치를 가할 때 사실은 MBC의 보도 논조는 사법권 독립 침해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그런 국정감사가 정당하다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언론의 독립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언론의 독립이라고는 헌법에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나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언론 독립의 가치는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MBC는 그동안에 보도를 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홀하게 여기다가 이제 본인들이 언론 독립을 침해당해 보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법원의 독립, 언론의 독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인가 MBC 구성원들도 한번 저는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어디서도 누가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좀 작심하고 하게 됐습니다. MBC 맞습니다. 대변인이네. 아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 최민희 위원장이 경향이나 한겨레나 그리고 MBC까지 아나무인적으로 대하잖아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보면 이른바 개딸들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뭐 지방선거에 어떤 역할을 하든 앞으로 뭐 다시 배지를 달든 그 이상의 것을 할 때 이게 판을 보니까 개딸들이 결국은 MBC나 경향이나 한겨레나 이걸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김어준
여기에 올인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거기만. 그러니까 어떻게 MBC가 친 국민의힘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진짜 뇌구조가 이상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MBC랑 친하다는 이유를 해서 우리가 명예훼손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맨날 공격받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 무서운 그거 알죠? 저는 요즘에 계속 자기 전에 맨날 그 얘기 그 생각만 해요. 최민희 위원장만 하면 수수팥떡 연대 대표, 수수팥떡 연대 대표. 그 얘기 모르죠? 알아요, 뭔지. 저는 몰라. 그거 뭔지 알아? 2000 몇 년에 있었더라? 2000년대 초반에 있었죠, 그게? 수수팥떡 연대 시민연대, 그러니까 구모연대 대표. 진짜? 네, 수수팥떡 연대 대표. 왠지 그거를 이제 황금똥을 싸자 뭐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예, 예, 예. 그거를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그분의 다른 가족들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서 어디서 선을 그어서 이야기해야 되는가 참 고민스럽긴 한데 네. 하여튼 참 특이한 이력을 갖고 그럼 계신 언론중재 걸리지 않을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실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자연건강법 뭐 책을 잇따라 발간한 민원연 최민희 사무총장 수수팥떡 연대. 그러니까 아니, 아이들과 함께 네. 아이들에게 뭐 모유 수유를 하고 그리고 수수팥떡을 이렇게 를 통해 가지고 그 황금변을 낳고 황금변을 싸도록 하고 아이와 이렇게 좀 아이들과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좀 아이를 잘 키우자. 근데 민원연이잖아. 언론 아니야? 근데 저런 운동도 했어요. 저런 것도 그래요? 하셨어요. 민원연 말고도. 수수, 팥, 떡 이런 거를 먹으면서 황금변을 좋은 건 같아. 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근데 설마 매일 먹는 건 아니겠지? 하여튼 근데 저 아이를 저렇게 애지중지 잘 키워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이렇게 자연식 뭐 이런 게 해서 키워서 이번에 시집을 보냈죠. 애지중지. 수수팥떡. 근데 김영주 의원님은 수수팥떡이잖아요. 그 수수가 그 수수가 아니고 이 수수.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면 김영주 언론인은 의원님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 걸 말씀하셨다고. 해야죠. 그렇죠.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언론중재에 김영주 의원이 걸리는 건 아니네. 그렇죠. 그렇죠. 자.